절의 입구나 한켠에 있는 범종각에는 규모가 가장 큰 범종과 북, 그리고 이러한 물고기 형상과 구름 모양의 철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불전사물이라고 합니다. 사물놀이도 여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범종은 징으로, 벚꽃은 북으로, 모고는 장구로, 음파는 깽가리로 그렇게 맞추니 딱 들어맞긴 하네요. 불전사물이 걸려 있어도 이름은 범종각 또는 범종루라고 합니다. 2층으로 되어 있으면 흔히들 범종루라고 하고 단층 규모이면 범종각이라고 불립니다. 불전사물이 함께 있어도 범종각, 범종루로 가는 것을 보더라도 중심되는 물건은 당연히 범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덩치가 커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불전사물은 삼라만상 모든 생물들의 영혼을 빌고 그들에게 부처님 사랑 설법을 들려주기 위함인데 범종은 인간의 영혼을 달래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달린 북은 축생, 즉 짐승들에게 부처님의 설법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걸린 북을 법고라고 합니다. 구름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런 철판을 운판이라고 하는데 공중을 날아다니는 날짐승에게 설법을 전하는 도구이죠. 이 불전사물들은 절마다 그 모양이 달라 절을 탐방할 때마다 기다려지는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기 모양의 모고는 더더욱 절마다 모양이 색달라 구경하는 재미를 더합니다. 이번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나무를 깎아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 걸어 놓은 것입니다. 나무로 만든 고기란 뜻으로 모고라고 하죠. 절에서는 정한 시각에 예배를 올리는데 이때 범종도 벚꽃도 운판도 모고도 함께 돌아가면서 치는데 모고는 아래에 뚫어진 배 속에 나무 막대기를 넣어 트러멀로 주법처럼 왕복으로 두드려 소리를 냅니다. 요즘은 국가유산청이라고 개칭되었지만 당시 문화재청이라고 할 시절 문화재청에서 발간하는 잡지에 특별기획으로 모고에 대해서 낸다고 원고 청탁을 받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여러저러 모고를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 모고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더 세밀해지고 집중되다 보니 당시에 수집한 이미지 자료는 다 잃어버리는데도 제 기억 속에 남은 모고의 잔상은 다른 불전사물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에게 알려준다는 것이 내가 가장 많이 공부한 셈입니다. 보통은 덩치가 큰 범종이 눈에 잘 띄이는데 유심히 살펴볼수록 모고의 눈길이 끌립니다. 왜냐? 절마다 걸리는 모고의 모습이 무척 다양해서 살펴볼수록 이색적입니다. 불전사물의 역할로 치면 당연히 물에 사는 수중생물에게 설법을 전하는 도구이지만 절에서는 그 유래가 여러 가지입니다. 모고를 가지고 다니면서 치기 좋게 만든 것이 목탁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같은 나무를 다듬어 치긴 해도 모고를 치는 목적과 목탁을 치는 목적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고기는 언제나 잠을 자더라도 눈을 뜨고 있어 불교 수련에 밤낮 구별 없이 언제나 정진하라는 뜻에서 만들었다는 설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절에서 식사 시각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설. 모든 설은 모고는 모고대로 얘기는 얘기대로 있던 것을 꽤 맞춘 것도 많습니다. 이러한 얘기도 전해옵니다. 물론 사실은 아니죠. 삼장법사로 유명한 현장법사가 천축국인 인도를 다녀오다가 어느 장자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장자는 얼마 전 새로 부인을 맞아들였는데 그 전에 그에게는 어린 전처 소생이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부인은 그 어린 아들이 늘 눈에 가시인 셈이죠. 어느 날 장자가 저 멀리 출타할 일이 생겨 집을 나갔습니다. 이걸 기회로 여겨 새 부인은 전처의 어린 자식을 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장자는 그런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그 어린 불쌍한 아들을 위해 천도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천도제는 간단히 말해서 죽은 사람 망자를 위해 올리는 제입니다. 장자는 불심이 깊은 사람으로 집을 찾아온 현장을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현장은 그 장자에게 물고기 요리를 먹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큰 물고기로 만든 요리를 먹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장자는 현장 법사를 위해 그물을 치니 정말로 큰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아 배를 가르니 물에 빠졌던 장자의 아들이 살아있는 채로 나왔습니다. 워낙 불심이 깊은 장자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물고기 배에서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만 오늘날 모고이 배를 갈라서 두드리는 것은 관련이 깊어 보입니다. 그러니 그런 설화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기야 설화는 실제 얘기는 아니니 신비로운 점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찰에서는 나무로 물고기 형상을 깎아걸었다는 모고이 교훈을 들은 경우도 있습니다. 전국 여러 사찰을 탐방해보면 이런 전설보다는 절마다 만들어 걸어놓은 모고이 형상을 비교해보는 것이 더 재밌습니다. 어떤 절에는 정말로 먹음직스러운 잉의 모습을 한 모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절의 모고도 정말 사실적으로 만든 것 중 하나입니다. 내장사 범종과의 모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 버쩍 마른 북어 모습인데 그래도 머리 모습은 용어 모습을 하고 있군요. 입에는 여의주까지 물고 있고 눈은 매섭습니다. 이빨도 날카롭고 송곳 같은 엄니도 나와 있습니다. 보강사의 모고인 걸로 기억합니다. 이 모고는 청곡사 모고인데 뭘 잡아먹은 것처럼 배가 불룩합니다. 물고기에는 다리도 있고 그 발톱은 메이 발톱처럼 무섭습니다. 물고기 형상을 하였지만 영락없이 용어 모습입니다. 이건 분황사의 모고인데 그 크기도 엄청나거니와 몸집에 비해 큰 머리를 하고 있고 커다란 입을 벌리고 이빨 또한 무섭습니다. 튀어나온 눈에 지느러미는 곤두서 있습니다. 흡사, 북어, 즉 마른 명태 뼈가 닮았습니다. 보통은 범종을 만드는 사람은 장인이지만 이 모고를 다듬는 사람은 전문 장인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혼신을 다해 다듬으면 누구나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가 봅니다. 아쉬운 점은 다른 것은 국보이니 보물이니 기념물이니 하고 훈장을 달아주는데 아직 모고가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한 면도 있지 싶은데 혹시라도 모고 중에 문화재로 지정받은 것이 있다면 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한 수 배우겠습니다. 이건 청암사 모고인데 푸짐한 잉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모고를 만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양함이 바로 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투박함이 바로 장점입니다. 솜씨가 있고 없고 예술적 가치가 있고 없고 온 정성을 다해 만든 것이 바로 훌륭한 작품입니다. 절마다 내건 모고가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순수한 물고기, 그 중에서 물고기 중에서도 대왕격인 잉어를 만들어 놓은 것과 이 물고기가 용으로 변하는 과정인 모고로 크게 대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마다 걸린 모고가 다양하다 보니 물고기가 아닌 바닷물고기처럼 생긴 모고도 있습니다. 이건 용주사 모고인데 너무 리얼하여 다듬은 것인지 공장 제품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만져볼 수도 없으니. 제가 투박함만 찾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지는 몰라도 리얼한 것보다는 매끄러운 것보다는 겉면에 다듬은 자국이 보이고 채색도 길고 적은 것이 더 시선이 끌립니다. 옛날 알려지지 않은 장인이 정성을 다해 다듬은 다소 투박해 보이고 낡아 보이더라도 그런 모고에 눈길이 더 머무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절에 걸리는 모고는 너무 세련되어 있습니다. 화려함은 극치입니다. 재질도 나무로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손으로 다듬다기보다는 정형의 틀에 찍은 것도 있습니다. 만드는 기술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어떤 모고는 나무로 만든 것 같기는 한데 범종각 밖에서 보니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듬어도 망치나 끌로 다듬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다듬으니 설록 나무로 만들어도 정감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절 저절 색다른 모고와 마주쳤는데 이제는 이절에도 저절에도 같은 모고가 걸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점은 불전사물 중에 비단 모고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범종도 그렇습니다.
요즘 절에 가면 절마다 특색 있는 범종이 걸려 있는데 지금은 아니더군요. 여기 유서 깊은 절 불국사 범종가게도 불국사 나름의 특색 있는 종이 걸려져 있는 것이 아닌 붕어빵 에미르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 눈길조차 가지지 않을 수밖에요. 어쨌든 투박함으로 생각하던 모고가 점점 화려해지고 있습니다.